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법령의 한민호입니다. 자, 우리 중개사법령 포인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중개 업무 파트에 있는 내용인데 중개사무소에 대한 내용이죠. 근데 업무 파트는 통상적으로 문제가 6문제 이상이 출제된 부분이에요. 사무소, 겸업, 고용인, 인장, 휴표. 여기서 이제 6개인데 뭐 게시, 명칭, 표시광고와 더불어서 굉장히 많이 출제된 부분이니까 꼼꼼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사무 설치 원칙은 등록관청 내에 2대, 1개만 들 수 있고요. 법인만 유일하게 분사무소를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위반한 게 이중사무소나 임시중개사무소 설치하면 안 되거든요. 여기에 위반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요. 의무적 등록 취소고 엔드 1-1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이에요. 가볍게 제재 이해하시고 이제 분사무소 설치 요건 꼭 정리하시는데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에는 분사무소 절대 둘 수 없어요. 첫 번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된 사무소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한개수를 초과할 수 없어요. 분사무소는 지점을 말하죠. 그리고 이제 이 분사무소의 소장님, 이분이 책임자인데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됩니다. 이때 우리 여기까지가 기본 요건인데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특수법인이죠. 이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되죠. 아주 잘 묻습니다. 다음 책임자께서는 설치 신고 전 1년 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고 오셔야 되고요. 다음 분사무소를 법인이 둘 때마다 2억 이상의 보증을 추가로 설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된 사무소 보증금액에다가 둘 때마다 2억씩 계속 추가. 그래서 만약에 분사무소를 3개수를 놓다면 이 법인의 최소 보증금액은 10억이 돼야 됩니다. 주된 사무소 4억에 분사무소 3개수니까 6억 추가예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분사무소를 건축물 대장 이전 건물에 확보해 놓으셔야 되죠. 이게 이제 설치 요건이에요. 그럼 이제 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다 들어갑니다. 해서 분사무소에 한 모든 행정업무 체류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산다. 해서 만약에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 강남구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광명시에 분사무소 설치한다. 주된에 신고해요. 모든 업무 체류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주의를 꼭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분사무소에 대한 내용 가볍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 이제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이 있거든요. 업무의 효율적 수행할 사무소 공동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는 2가지만 딱 주의하면 돼요. 공동사용할 때 다른 계공의 승낙서만 들어오면 돼요. 건물주의 승낙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업무정지를 받은 계공원은 공동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주의하시면 되고 이전을 주의해야 되죠. 중개사무소 이전에 대한 내용인데 이전을 먼저 하죠. 하고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신고하게 돼 있어요. 안 하면 100만 원가 들어오고 이때 등록관청에 신고하는데 관할구역 외로 옮긴 경우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 돼요. 이거는 우리가 이사 갔을 때 주민등록 신고와 똑같아요. 간 곳에 단다. 그렇게 이전 등록관청 신고하고요. 그러면 서류 송부 절차가 있거든요. 관할구역 외로 간 경우에는 이때 행정처분은 누가 하냐면요. 이전 후 등록관청이 합니다. 여기서 서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종전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위반했지만 신고를 거기서 받았으니까 거기서 행정처분을 때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이제 요거 관할구역 외로 가면요. 등록증을 반드시 재교부해야 되고 변경 기재 교부할 수도 없어요. 다만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는 변경 기재 교부할 수도 있습니다. 재교부함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등록관청 내에서 옮겼다면 사무소의 소지만 받기 때문에 종전 등록증에다가 사무소 소지를 바꿔서 기재한 다음에 다시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고 다음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누구한테 해야 되냐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이제 이전 신고할 때 내는 서류는요. 등록증 재교부가 일어나니까 등록증 첨부해야 돼요. 분사무소는 대신 신고 확인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소 이전이니까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첨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사를 첨부하여 신고 들어갔어요. 이게 되고 관할구역 외로 이전한 경우만 서류 송부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등록대장 보내주고요. 등록신청서라든가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서를 보내줘요. 그럼 행정처분은 이전 후에서 때리게 되죠. 이게 사무소 이전이었습니다. 아주 잘 내는 내용이에요. 꼼꼼히 정리가 좀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게시는 단순 암기사항이에요. 그래서 등자 보수사로 암기하시면 되는데 등록증 원본입니다. 분사무소는 신고확인서 원본을 게시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 원본도 게시해야 되죠. 원본이다. 이게 사본이 아닙니다. 다음 보증관계증서와 보수표,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게시해야 돼요. 그럼 실무기후 수료증은 게시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이 게시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가볍게 암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표시광고 명칭 사용 의무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명칭은
사무소 명칭에는 공사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쓰게 돼 있고요. 다만 중개인께서는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공사사무소라는 문자를 못 씁니다. 부동산 중개만 쓰게 돼 있죠. 그러나 법인과 공인인상 계공은 둘 중에 한 가지 다 쓸 수 있고요. 5개 광고물을 설치하잖아요. 계공이. 설치할 의무는 없어요. 근데 5개 광고물을 설치할 때는 이건 간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간판 실명제인데, 그래서 계공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써야 돼요. 이때 분사무소 간판은 책임자 성명이지 대표자 성명이 아니죠. 주된 사무소는 당연히 대표자의 성명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5개 광고물 설치했을 때 성명 쓰라는 얘기만 있다더라. 그걸 주의하시고, 그럼 계공이 아닌 자는 유사명칭 쓰면 안 돼요. 그럼 계공이 아닌 자가 유사명칭 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법사무소의 간판에 대하여 등록관청이 철거를 명할 수 있고 여기에 불응했다. 그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 들어갈 수 있어요. 대신 간판 뜯어내고 이 비용을 계공한테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볍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표시광고에 대한 사항은 가볍게 암기사항입니다. 그래서 표시광고할 때 우리 공통 명시할 사항은 사무소에 대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건 성명, 소연 등 계공의 성명, 이게 광고 실명제죠. 법인 대표자의 성명이고 중개사무소의 명칭, 사무소 주지, 연락처, 개설 등록번호예요. 그럼 사업자 등록번호 아니라는 얘기고 중개보조를 명시하면 절대 안 되죠. 이렇게 되고 이걸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가 들어죠. 그 다음에 인터넷 광고할 때는 이 공통 명시할 사항 외에도 물건에 대한 정보로서 추가 명시할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물건에 대한 정보다. 그러면 중개사물의 종류, 가격, 면적, 거래 형태, 소재지 광고에 포함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이었다. 또는 그 밖의 정착물은 총층수, 사용 승인일, 입주 가능일, 건축물의 방향이라든가 방개수, 욕실의 개수까지 다 나가야 돼요. 나아가서 주차 대수라든가 관리비까지 포함돼야 된다. 그러나 여기 내진 설계라 이걸 광고에 포함시켜라 이런 얘기 없어요. 구조를 건물의 구조가 뭔지 포함시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표시광고 방법은 국토부 장관이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당한 표시광고가 있죠. 이걸 위반했으면 100만 원가 들고, 존재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물건이 존재하지 않는데 거래할 수 없는 물건을 광고했다든가 사실과 다르게 과장되게 했다. 부동산 거래세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존재는 하지만 실제로 중개사물이 안 된다든가 중개할 의사가 없다든가 이런 광고,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부당한 표시광고. 부당한 표시광고는 500만 원 이하가 들어오죠.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존다, 과해로 기억합니다. 존다, 과해. 의뢰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거래세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죠. 존재가 나오면 부당한 표시광고예요.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공이 아닌 자는 표시광고하면 안 돼요. 아닌 자가 표시광고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요.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모니터링은 국토부 장관의 권한이고요. 기본 모니터링, 수시 모니터링이 있는데 이걸 위탁해놨어요. 그래서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운영하고 있는데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마다 하는 거죠. 수시 모니터링은 필요할 때 하는 거고요. 그래서 계획서를요. 모니터링 위탁받은 기간은 매년 12월 30일까지 기본 모니터링 계획서 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 보고하는데 이 숫자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마다 3개월마다 하는 거니까 30일에 결과 보고하게 돼 있고 수시 모니터링은 반으로 뚝 잘랐어요. 15일에 결과 보고합니다. 그럼 국토부 장관은요. 관계 시도지사 등록관청 등에다가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요. 이들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해주고 이 결과를 10일 내에 통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니터링에서는 숫자가 30, 15, 10으로 갑니다. 3개월마다 하는 거니까 30일 그렇게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제 수시는 반으로 뚝 잘라 15일, 다음에 이제 10일입니다. 다음에 정보통신 서비스 요금자는 광고 플랫폼 운영자인데 이자에게 자료치를 요구하거나 또는 조치를 요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불응하면 이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이 정도 표시광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겸업에 대한 부분이에요. 특히 이제 법인의 겸업이고 개인은 겸업 제한을 원칙적으로 받지 않지만 중개인은 경공매무 못하죠. 그럼 이건 이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중개업 외에 법인은 어떤 업무도 할 수 있냐? 주택상가에 대한 관리 대행할 수 있고요. 그럼 농업용 창고시설 안 된다는 얘기고 부동산의 이용개발 거래 상담할 수 있어요. 이게 부동산 컨설팅이죠. 그럼 증권 투자 컨설팅 이런 거 안 되고요. 직접 개발업 한다. 안 되는 거죠. 컨설팅까지만 되고요. 그다음에 개공을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기법을 이용할 수 있어요. 이게 중개업 프랜차이즈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중개업에 대한 프랜차이즈니까 상대방이 개공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주의하시고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주택과 상가에 대한 분양 대행을 할 수 있고요. 경공매 업무도 할 수 있죠. 그러면 토지 분양 대행은 안 된다는 얘기고
경공매 업무도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주거 이전을 부서는 용역에 알선을 할 수 있어요. 직접 운영은 안 되죠. 그래서 알선까지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관리 대행, 관, 상담, 프랜차이즈, 그다음에 분양 대행, 경공매 알선 대리, 이사 관련 용역의 알선이죠. 그래서 관상, 차분, 경이로 암기하는데 이게 포인트가요. 대행자가 들어갔잖아요. 분양 대행이든 관리 대행이든 주상만 된다. 주택과 상가.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상담이 나왔잖아요. 반드시 부동산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중개업의 경영이 나왔잖아요. 반드시 계곡이 있어야 돼요. 공인인사도 안 됩니다. 그 점을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주거 이전의 부서는 용역이 나왔다. 이사업체 도배처가 나오면 알선이 꼭 나와야 돼요. 그렇게 이제 연습하시면 쉽게 해결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유의하시고, 법인이 겸업을 위반했잖아요. 등록 취소할 수 있죠. 임의적 등록 취소예요. 이 정도 주의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용인에 대한 내용이 있죠. 그럼 고용인은 일단 소공사와 중개보조원을 얘기하고요. 이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보조원 수 제한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개공과 소공을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가볍게 얘기했고, 소공은 제한이 없죠. 보조원만 제한합니다. 이것을 위반하면 필취예요. 개공은 등록 취소하고요. 엔드 1-1이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고용신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소공이나 보조원을 고용하면 그들이 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소공은 실무교육, 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받도록 한 후에 업무를 시작하기 전이죠. 고용신고하는데 이 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고, 그리고 소공사 고용신고할 때는 인장 등록 같이 들어갈 수 있고요. 이게. 그리고 등록관청은 자격발급 시도자에게 확인 요청하고요. 결격 여부 신원조에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교육서류부터 직접 확인해요. 그러니까 고용신고할 때 어떠한 서류도 첨부하지 않는다라고 기억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전자신고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보시고, 다만 외국인을 고용했다. 외국인은 결격 신원조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결격 미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종료신고는 그들과의 고용관계 종료가 됐다? 해고했거나 그만두면요 10일 내에 신고합니다. 10일이다. 근데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전이에요. 요걸 유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개보조원은요, 보조원의 사실을 고지해야 돼요. 보조 업무 수행할 때. 이거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개공도 500만 원 과태료거든요. 다만 개공은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 그때는 제외죠. 그러니까 보조원이라면요, 나는 고지해줘야 됩니다. 보조이면. 그 점을 이제 주의를 해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그 정도만 유의하시고, 이 고용신고, 종료신고 사항은 모두 협회특모사항이죠. 신고니까 신고사항은 전부 다 협회특모사항이어서 그 정도만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장 등록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도장을 등록하는 게 인장 등록이죠. 대전자는 업무 개시 전까지 개공과 소공이 등록합니다. 다만 인장 등록은 등록 신청과 함께 소공에 대한 고용신고와 함께 할 수도 있어요. 이때 안 했다면 업무 개시 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할 인장이 개인과 법인이 틀린데, 개인은 성명 플러스 73으로 암기합니다. 성명 들어가 있어야 되고 73 범인으로 규격을 맞춰야 돼요. 소공사도 마찬가지죠. 근데 법인은 달라요. 법인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신고한 법인 인장이죠. 요거는 법인인감 도장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등록하게 돼 있죠. 등기소에 신고돼 있는. 그럼 분삼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로 돼 있어요. 이건 선택권을 준 거예요. 그래서 분사함소는 법인인감 도장을 등록하든 이걸 불편하면 대표자 보증인장으로 등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로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장소는 당연히 등록관청에 등록하는데, 분사함소는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등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등록인장을 분실했어요. 그럼 변경등록을 들어가는데 변경등록은 7일 내에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개인은 신고서로 들어가면 원칙으로 하는데 이때 등록증 첨부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다 도장 찍어야 되니까. 근데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장 등록 변경등록은 전자문서 됩니다. 다만 법인인 개공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 제출로 가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떼다 갖다 주면 끝입니다. 그렇게 이제 참고해 보시고요. 그래서 요 정도. 그러면 제재는 개공은 인장을 위반했다,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죠. 인장은 업무와 관련돼 있으니까. 이게 바로 인장이었습니다.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휴업과 폐업에 대한 부분이 이제 중개업무 파트가 있는데 마지막이죠, 이게. 그래서 휴업과 폐업에 대한 부분은 쉬는 게 3개월을 초과합니다. 그럼 2달 쉴 때는 3개월 이하 쉴 때는 신고 의무가 없어요. 3개월 초과. 미리 신고해야 돼요. 이때는 등록증 반납입니다. 분사무소는 신고확인서 첨부해야 돼요.
그리고 휴업 신고 해놓고 휴업 들어간다. 근데 중개사무소 개설농을 했는데 3개월이 넘도록 업무 시작 안 하면 휴업 신고하셔야 돼요. 다음 휴업 기간은 6개월 초과할 수 없죠. 다만 부득이한 사유, 질병, 징집, 취약, 임신, 출산, 기타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이 있죠. 이런 사항 외에는 6개월 초과는 휴업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유도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거나 휴업 기간을 변경코자 한다. 이때도 미리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휴업 신고, 폐업 신고는 모두 사전 신고고요. 이때는 이제 재개 신고 들어가면 반납받은 등록증 즉시 반환하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폐업도 등록증 첨부하는데 분사무소는 신고항에서 첨부해요. 그리고 미리 신고하고 폐업 들어간다. 이 정도. 나머지 이제 기타 사항으로서는요. 휴폐업 신고 자체는 전자무소 안 됩니다. 이거 엄청 잘 물어요. 등록증 첨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인장 등록할 때 등록증 첨부하는 건데 그거는 전자무소 돼 있어요. 스텝이 꼬였죠, 그때가. 이게. 그다음 이제 재개와 기간명령 신고는 전자무소 됩니다. 그러면 재개 신고를 전자무소로 해버리면 등록증 즉시 반환하는데 이때는 갔다 오거나 오토바이로 보내달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 아주 잘 묻고 있고 분사무소별로 휴폐업 기간명령 재개 신고할 수 있고요. 휴폐업 신고서 서식은 모두 동일 서식이고 이건 신고사항이죠. 그러니까 협회 통보사항이에요. 다음 달 10일까지. 그리고 이제 휴폐업 신고를 우리 등록관청에 하잖아요. 그때 사업자 등록 휴폐업 신고서도 같이 낼 수 있어요. 편의를 봐준 거죠. 또 사업자 등록 휴폐업 신고서 낼 때 중개업에 대한 휴폐업 신고서도 같이 낼 수 있어요. 세무서장에게. 그럼 서로 송부해 주거든요. 그러면 이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정도. 자, 그럼 이제 제재에 관한 사항인데 요거 6월 초과 무단유업 했잖아요. 그럼 중개업을 할 의사가 없더라. 그러니까 임의적 등록 취소요. 임취 사유는 모두가 업정 사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휴폐업 신고를 위반했다? 이건 백과죠. 신고 위반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이게. 자, 그래서 중개 업무 파트는 요 정도로 이해하시고 이제 간판 철거는 중개업을 안 할 때다. 직접 철거하는데 대표적인 게 그거죠. 뭐 이전 사실을 신고했거나 폐업 사실을 신고했거나 또는 그 등록 취소를 당했다. 그럼 휴업이나 업무정 기간에는 철거 의무가 없어요. 안 하면 행정대집행법에 한 대집행하게 돼 있죠. 이 정도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중개업무 파트는 이 정도 이제 다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을 위주로 이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